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저녁 행인들로 북적이던 광주 첨단 유흥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흥업소 업주들이었는데 경찰은 유흥가에서 업주들 간 세력 다툼이 칼부림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걸어오다 이내 쓰러집니다. 또 다른 남성도 절뚝거리며 걸어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유흥업소 업주인 58살 김모 씨가 또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인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곳에서 김 씨에게 허벅지를 수차례 찔린 40대 남성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또 다른 40대 남성 박모 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시끄럽고 막 모여있길래 마당하고 나오니까 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있고 걔는 도로가에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 김 씨는 퇴폐업소 근절 시위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첨단 일대에서 유흥업소 세력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시작한 피해자들이 기존 유흥업소 세력인 김 씨 등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보복성 집회를 며칠째 벌이고 있었고 이에 화가 난 김 씨가 집회를 준비 중이던 피해 남성들과 말다툼을 하다 준비해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너무 소리가 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발음을. 아, 저러다 큰일 나겠다. 뭔 일이 돼, 저렇게. 그랬더니 오늘 딱 그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 2명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칼부림이 일어나 미처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깜깜이 스쿨존 해제로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보행길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목포시는 객관적 용역 결과에 따라 스쿨존을 해제한 것으로 재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MBC 취재 결과 모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늬만 스쿨존 논란이 제기된 초등학교의 스쿨존 해제 이유를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던 목포시. 해당 용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목포시가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보호구역 현장조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1년 3개월에 걸쳐 완성된 용역에는 목포 내 보호구역 100곳의 교통시설물 현황과 구역별 문제점은 물론 정비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된 초등학교는 8개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모두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안전 강화를 정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별로 보행 동선에 따라 보호구역 연장과 축소가 권고되기도 했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시설 강화의 필요성만 언급된 상황. 하지만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은 해당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넉 달 전 오히려 갑자기 해제됐습니다. 목포시가 해당 스쿨존 구역 해제 등을 협의하자며 당시 경찰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이 주요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객관적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민원에 따라 스쿨존을 해제한 겁니다. 목포시는 주관적 협의 과정을 통해 스쿨존 해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1년 3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용역 기간이.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그런 협의안을 갖고 경찰서에 협의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경찰도 학교도 해당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목포시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측은 그때 이제 우리 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거짓 해명까지 하며 스쿨존 재지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목포시. 재지정 시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 보니 현재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안전 표지판 설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도 스쿨존 재지정 대신 일부 시설만 설치하는 무늬만 스쿨존이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쿨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크게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상 스쿨존 지정은 단체장이 지정 여부를 조사해 경찰과 협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실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땅끝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공중재배 단호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과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는 해남 단호박은 일주일의 후숙 과정을 거쳐 포근한 맛으로 변한다고 해서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립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가득한 비닐하우스가 온통 초록잎으로 가득합니다. 공중에 매달린 줄기마다 작은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지를 앞두고 있는 요즘은 땅끝 해남의 단호박 재배 농가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 이른 아침 단호박을 수확한 뒤 일주일간 후숙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을 후숙하면 식감이 포근해져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단호박은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립니다. 농약을 거의 치지 않고 이제 자연 환경에서 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5년 20여 농가로 시작된 해남 미니 밤호박 재배는 20년 새 300여 농가로 늘었고 연간 소득 115억 원에 달하는 여름철 효자 작목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비건식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단호박이지만 밤호박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해남군의 재배 면적도 80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만감이 좋고 영양가가 좋고 또 다른 농가보다는 황토 땅에서 난 것이 영양 가치가 더 높잖아요. 미니 밤호박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남군은 특화 작목으로 지정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기작 재배와 가공식품 개발 등 기술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 무등산 원효광장에서 평두매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과 어린이, 환경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평두매 습지 그림 전시회와 탄소 중립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광주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대에 있는 무등산 평두매 습지는 다양한 야생생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달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광주 사직공원 일대에서 사직대제를 비롯해 다채로운 단오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천변 희경류 일대에서 열린 단오제 행사에서는 단오 음악회와 부채 그리기, 줄타기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취타대와 기수단을 비롯해 전통 복장을 갖춘 200여 명이 5.18 민주광장에서 금남로를 거쳐 희경루까지 순회하는 광주 목사 출정 행렬도 재현됐습니다. 전남 서남북권 11개 시군의회가 국립의과대학의 목포대학교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의회를 비롯해 무안과 광진, 장흥 등 서남북권 11개 의회는 의료 취약 지역인 서남북권 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회는 전남 동북권에 비해 분만과 치매 등 높은 의료 취약계층 비율과 응급 환자의 이송 곤란, 낙후된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 등을 들어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